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장성호 교수님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이용우입니다. 먼저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불입 관계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폐증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스캠5와 NH6라는 단백질이 글루타메탈직 시냅스에서 퀀탈 사이즈인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를 조절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뒤에 자세하게 리절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뒤에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신경세포에서는 시냅틱 베시클에서 스캠5와 NH6라는 단백질이 서로 인터랙션을 통해서 시냅틱 베시클에 존재를 하게 되고 이것이 시냅틱 베시클의 pH를 조절하면서 결국 글루타메이트의 양을 조절하게 되고 정상적인 글루타메이트 릴리즈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스캠5 발현이 저해된 신경세포에서는 NH6가 시냅틱 베시클로 오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시냅틱 베시클은 더 산성화가 되며 시냅틱 베시클의 글루타메이트의 양이 줄어들고 그 릴리즈가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브레인은 수많은 뉴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뉴런들은 뉴런들의 기능과 브레인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이 시냅스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 시냅스의 액티비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한쪽 뉴런에서는 뉴로트랜스미터를 분비를 하게 되고 한쪽 뉴런에서는 이 뉴로트랜스미터를 잘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뉴로트랜스미터를 분비하는 뉴런을 프리시냅틱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뉴로트랜스미터를 받는 뉴런을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각 프리시냅틱 뉴런과 포스트 시냅틱 뉴런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매우 다양하게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이 프리시냅틱 뉴런에 초점을 맞춰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시냅틱 뉴런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매우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뉴로트랜스미터를 저장하고 있는 이 시냅틱 베시클이 이렇게 리사이클링하는 메커니즘, 엑소사이토시스하고 엔도사이토시스하고 이렇게 리사이클링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프리시냅틱 뉴런의 펑션이 조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냅틱 베시클 안에 뉴로트랜스미터가 들어오는 기전, 그것도 이 프리시냅틱 뉴런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냅틱 베시클의 엑소사이토시스를 조절하는 칼슘 이온의 인플럭스를 조절하는 메커니즘 또한 프리시냅틱 뉴런을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이 시냅틱 베시클 안에 뉴로트랜스미터가 업테이크 되는 기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시냅틱 베시클 안에 뉴로트랜스미터가 들어오고 그 시냅틱 베시클 안에 있는 뉴로트랜스미터의 양을 우리는 퀀털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냅틱 베시클 안에 뉴로트랜스미터가 들어오는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것은 이 시냅틱 베시클의 미세 환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미세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냅틱 베시클 안과 밖에 pH 차이에 의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조절이 될 수도 있고 시냅틱 베시클 안과 밖에 멤브레인 포텐셜, 즉 전위차에 의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사이테토리 뉴런의 대표적인 뉴로트랜스미터인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찰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pH 차이보다는 이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이 시냅틱 베시클 안으로 더 잘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냅틱 베시클의 미세 환경을 조절하는 단백질들은 매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이 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VAT페이지에 의해서 들어온 하이드로젠 이온을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며 그와 동시에 소디움과 같은 일가이온을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단백질의 이름은 소디움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저라고 하고 시냅틱 베시클에 존재하는 아이소폼이 6이기 때문에 우리는 NH6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백질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하이드로젠 이온을 바깥으로 빼냈기 때문에 pH 차이를 줄여주게 되고 일가이온을 안으로 넣음으로써 포텐셜 차이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말은 즉 글루타메이트가 시냅틱 베시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힘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NH6 단백질이 글루타메이트 업테이크에 중요한 단백질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 드릴 단백질은 SCAN5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Secretory Carrier Membrane Protein 5라고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4개의 트랜스 멤브레인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베시클의 엔도사이토시스와 엑소사이토시스 그리고 베시클러 트래피킹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단백질을 주로 많이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냅틱 베시클 엔도사이토시스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시냅틱 베시클의 릴리즈 사이트 클리어런스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스캔5 단백질과 앞서 이야기했던 NH6 단백질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지어서 연고가 될 수 있는지를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단백질은 시냅틱 베시클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NHE와 스캠프 프로테인 패밀리가 서로 다른 종류들끼리 인터랙션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는 스캠프2와 NH5가 인터랙션을 하고 골지에서는 스캠프1, 2, NH7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서로 로컬라이제이션이나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냅틱 베시클에 존재하는 NHE6와 스캠5 단백질이 서로 인터랙션해서 서로를 조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두 단백질 모두 오티즘 캔디데이트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단백질의 인터랙션과 기능이 오티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시냅틱 디스펑션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실험이 두 단백질이 인터랙션을 하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들고 오지 않았지만 렛브레인 라이젯을 이용하여 엔도지너스 프로테인 스캔5 NH6를 이뮤노 프레시피테이션 실험을 통해서 한 결과 두 단백질이 인터랙션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실험은 어떤 도메인을 통해서 두 단백질이 인터랙션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핵셀에다가 각 DNA 컨스트럭 도메인별로 제작을 한 다음 발현시킨 후 이뮤노 프레시피테이션 실험을 통해 어떤 도메인을 통해 바인딩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블랍들은 그냥 보면 너무 이제 어지럽기 때문에 정리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X랑 O는 NH6와 바인딩을 하는 컨스트럭은 O라고 표시를 하고 아닌 것은 X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스캔5 플랭스는 NH6와 바인딩을 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메인에서 바인딩을 할지 저희가 처음을 생각을 해본 게 보통은 이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들을 통해서 다른 단백질들과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하나에서 바인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컨스트럭을 제작을 해서 바인딩을 시켜봤는데 신기하게도 이 셋 다 바인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플랭스에선 바인딩을 하는데 이 사이토플라즈믹 부분이 바인딩을 하지 않아서 혹시나 이 트랜스 멤브레인 부분까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어 이 각 사이토플라즈믹 부분에 트랜스 멤브레인을 달아서 같은 바인딩 실험을 진행하였더니 신기하게도 이 2,3 루프와 양쪽 트랜스 멤브레인이 달린 이 도메인을 통해서 NH6와 바인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 멤브레인 두 개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게 바인딩을 할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또 만들어서 바인딩을 진행을 해봤으나 둘 다 붙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2,3 루프와 양쪽 트랜스 멤브레인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2,3 루프의 이 시퀀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랭스에서 2,3 루프의 아미노산 시퀀스만 랜덤하게 재배치한 2,3 스크램블 폼을 만들어서 바인딩을 시도해 보았으나 신기하게도 플랭스는 바인딩을 하였지만 2,3 스크램블 폼은 바인딩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스캔5에서 NH6와 바인딩을 하려면 이 2,3 루프와 양쪽 트랜스 멤브레인 이 세 부분이 전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H6 같은 경우에는 이전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은 C터미널을 통해서 다른 단백질과 바인딩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는 이 C터미널과 그 외의 부분을 잘라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역시 예상과 같게 C터미널을 통해서 스캔5와 바인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한 실험이 여러 환자들에게서 발견된 NH6 C터미널 뮤테이션을 제작하여서 스캔5와 바인딩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 뮤테이션들은 스키조프레니아나 크리스티안슨 신드롬과 같은 환자에게서 발견된 뮤테이션이고요.
C터미널에 있는 뮤테이션이고 이것들을 제작을 해서 스캔5와 바인딩을 시켜봤더니 신기하게도 C터미널이 있는 NH6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뮤테이션이 되어도 스캔5와 잘 바인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C터미널이 잘린 뮤테이션일 경우에는 스캔5와 바인딩을 잘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NH6는 C터미널을 통해서 스캔5와 바인딩을 하고 스캔5는 이 2, 3 루프와 양쪽 트랜스 멤브레인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NH6와 바인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도메인이 중요해서 제가 옆에 체크를 해놨고 이 2, 3 스크램블드 폼 같은 경우는 뒤에 실험에서도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스캔5라는 단백질이 베시큘러 트래피킹에 중요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스캔5가 NH6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조절하지 않을까, 이러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신경세포를 배양을 한 다음에 발현을 시켜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컨트롤 뉴런 같은 경우에는 NH6가 시냅틱 베시클 막고 있는 시냅토파이신과 코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 말은 NH6를 발현시켰을 때 시냅틱 베시클 쪽으로 잘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스캔5를 낙다운한 뉴런, 즉 shRNA를 통해서 발현을 억제시킨 뉴런에서는 NH6가 시냅틱 베시클로 잘 가지 못하고 이 엑손을 따라서 좀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이것이고요. 스캔5 낙다운 상황에서 스캔5 와일드 타입을 넣어줘서 발현을 회복시켜 주었을 때는 다시 NH6가 이 스캔5 쪽으로 잘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NH6와 바인딩을 못하는 폼을 넣어줬을 때는 위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엑선을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NH6의 로컬라이제이션은 스캔5와 인터랙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혹시 NH6의 발현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H6를 웨스턴 블라스를 통해서 단백질 발현량을 봤는데 컨트롤과 스캔5 낙다운 상황에서 스캔5가 낙다운이 되어도 발현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발현 때문이 아닌 단지 그냥 로컬라이제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NH6가 C터미널을 통해서 스캔5와 결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냅틱 베시클로 가는 것이 맞는지 NH6의 여러 가지 폼들을 발현시켜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와일드 타입과 C터미널이 살아있지만 중간에 뮤테이션된 이 R568Q 폼 같은 경우에는 시냅틱 베시클로 잘 발현이 되는 반면에 C터미널이 없어진 NH6나 아까 봤던 C터미널이 잘린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발현을 시켜도 시냅틱 베시클 쪽으로 잘 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낸 그래프고요. 그래서 NH6가 C터미널을 통해서 스캔5와 결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냅틱 베시클로 잘 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전부 NH6를 외부에서 발현시켜서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엔도지너스 프로테인도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NH6 안티바디를 이용하여 이뮤노 스테이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봤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스캔5 낙다운된 뉴런에서 NH6의 엔도지너스 프로테인들도 시냅틱 베시클 쪽으로 잘 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시냅틱 베시클에는 NH6와 스캔5 말고도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단백질의 로컬라이제이션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봤을 때 대표적인 시냅틱 베시클 프로테인인 브이글룬1, 뱀프2, 시냅토테그민1과 같은 단백질들도 스캔5 낙다운 뉴런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단백질들은 로컬라이제이션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스캔5는 NH6를 특이적으로 바인딩을 하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캔5가 NH6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조절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것은 이 스캔5라는 단백질이 시냅틱 베시클 엔도사이토시스에 중요하다고 인트로덕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엔도사이토시스라는 것이 엑소사이토시스 된 베시클을 다시 안으로 리트리버 시키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NH6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박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펄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NH6의 이뮤노스테이닝을 진행을 해본 결과 컨트롤과 스캔5 낙다운 뉴런에서 모두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는 발견이 되질 않았고요. 혹시 이게 스테이닝에 문제가 있는지 펄미업을 후에 스테이닝을 진행을 해본 결과 세포 안에는 이 시냅틱 베시클 부분에 잘 NH6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 펄미업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검출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시냅틱 베시클의 리사이클링 과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아니면 어떤 부분을 통해서 NH6 로컬라이제이션 조절이 됐을까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포 안에서 엑손을 따라서 NH6가 계속 좌우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카이머그래프를 그리는 실험을 이미징을 진행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스캔5 낙다운 뉴런에서 이 엑손을 따라서 이동하는 NH6의 이동 거리, 속도 모두 엄청나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엑손 길이당 NH6가 움직이는 개수도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가만히 있는 NH6는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움직이는 퍼센트 또한 매우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스캔5가 NH6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조절한 것은 결국 엑소널 트래피킹의 문제를 일으켜서 시냅틱 베시클로 잘 못 가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인트로덕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NH6는 시냅틱 베시클의 미세 환경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냅틱 베시클에 가지 못하면 스캔5 낙다운 상황에서 시냅틱 베시클에 가지 못하면 미세 환경을 조절을 잘 못할 것이고 결국 pH와 같은 미세 환경을 변화를 시킬 것이다. 스캔5 낙다운 상황에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실험은 스캔5 낙다운 상황일 때 시냅틱 베시클의 pH를 측정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NH6는 pH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시냅틱 베시클에 못 가면 이제 pH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시냅틱 베시클의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pH 레몬이라는 형광 단백질인데요. 이 형광 단백질의 특징은 이 단백질이 산성화된 조건에 있으면 이 mTORCose2라는 형광 단백질의 형광을 나타내게 되고 염기성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프렛 효과로 인해서 YFP의 형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현시킨 다음에 pH를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pH별로 이 두 형광의 레이쇼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수치적으로도 봐도 산성화 조건으로 갈수록 mTORCose2의 형광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염기성 조건일 때는 이 프렛의 형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렛과 mTORCose2의 레이쇼를 잘 비교해서 pH별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말은 이 형광을 알고 있으면 결국 pH가 대충 몇이겠거니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냅틱 베시클의 pH가 한 5에서 6.5 정도, 7 안으로 이렇게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시냅틱 베시클의 pH가 있을 것이고 이미징을 했을 때 시냅틱 베시클의 pH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H 레몬이라는 단백질을 시냅틱 베시클 프로테인인 시냅토테그민 1에 붙여서 발현을 시킨 다음에 이 시냅틱 베시클 안의 pH를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방금 앞서 말한 방법을 가지고 시냅틱 베시클의 pH를 측정해 본 결과 컨트롤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시냅틱 베시클의 pH가 한 5.8 정도 나왔고 스캔5 낙다운 뉴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산성화된 시냅틱 베시클 pH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H6가 이쪽으로 잘 로컬라이제이션을 못하게 되면 하이드로젠을 밖으로 못 빼낼 것이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이온이 더 안쪽에 많이 쌓이게 되고 더 산성화된 시냅틱 베시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시냅틱 베시클의 pH가 스캔5 낙다운 뉴런에서는 더 산성화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궁금했던 것이 이 스캔5 낙다운 뉴런이 실제로 NH6의 로컬라이제이션 문제 때문에 산성화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NH6 낙아웃 뉴런 또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캔5 낙다운 뉴런에 NH6까지 낙아웃을 했을 때 이 시냅틱 베시클의 pH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두 단백질은 서로 다른 패스웨이를 통해서 시냅틱 베시클의 pH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NH6 낙아웃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NH6 낙아웃은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노벨상을 받았죠. 이 크리스퍼 캐스나인 방법을 통해서 NH6를 낙아웃을 하였습니다. NH6의 네 번째 엑손을 타겟하는 가이드 RNA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신경세포에 발현시키기 위해서 인유테로 일렉트로포레이션 방법으로 DNA를 주입을 해서 히포캠퍼스 부분에 발현을 시켰고요. DNA가 크리스퍼 캐스9 통해서 잘 잘려진 것을 확인을 하고 단백질 수준에서도 웨스턴 블럿을 통해 낙아웃된 걸 확인을 잘 진행을 하고 이뮤노 스테이닝을 통해서도 NH6가 낙아웃이 된 것을 잘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낙아웃 뉴런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스캔5 낙다운, 그다음 NH6 낙아웃, 그리고 둘 다 낙다운, 낙아웃한 뉴런에서 거의 비슷하게 시냅틱 베시클 pH가 산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캔5가 NH6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조절하기 때문에 산성화된 정도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인트로덕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냅틱 베시클의 미세 환경에 의해서 뉴로트랜스미터의 업테이크가 결국 조절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뉴로트랜스미터의 릴리즈가 변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산성화가 되면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글루스니퍼라는 단백질을 이용하여 글루타메이트의 릴리즈를 살펴봤습니다. 아이글루스니퍼는 글루타메이트를 센싱하는 단백질인데요. 글루타메이트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단백질의 형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떨어지면 다시 형광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단백질을 신경세포에 발현을 시킨 다음에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분비하는 글루타메이트의 릴리즈 양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실험에서는 글루타메이트가 스판테니어스하게 나오는 상황을 이미징을 해서 스판테니어스 글루타메이트 릴리즈를 이렇게 시냅스별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스캔5 낙다운 뉴런에서는 스판테니어스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감소를 하게 되고 스캔5 와일드 타입을 넣어줬을 때는 그 양이 회복되지만 NH6와 바인딩하지 못하는 스캔5를 넣어줬을 때는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원 액션 포텐셜을 줬을 때 릴리즈 되는 글루타메이트 양도 측정을 해봤더니 스캔5 낙다운 같은 경우에는 원 액션 포텐셜에 의한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감소를 했고요. 스캔5 와일드 타입을 넣어줬더니 그 양이 회복되고 말씀드렸듯이 NH6와 바인딩하지 못하는 스캔5를 넣어줬더니 양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피겨는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그림이고 여기 앞부분은 여기 있는 거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NH6 낙아웃과 둘 다 낙다운, 낙아웃한 것에 대한 스판테니어스 글루타메이트 릴리즈를 살펴봤더니 이 세 그룹에서 비슷하게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서 결국 앞에서 봤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스캔5와 NH6의 바인딩에 문제가 생겨서 시냅틱 베시클의 미세 환경이 조절이 되고 결국 글루타메이트의 업테이크가 조절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감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감소를 했더니 실제 뉴로트랜스미션에 영향이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텝틱 뉴런을 컬처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텝틱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자기 자신에게 시냅스를 형성하는 것을 오텝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프리시냅스의 기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오텝틱 뉴런을 컬처를 해서 패치 클램프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볼테이지 패치 클램프를 수행을 해서 미니어처 EPSC의 앰플리튜드를 분석을 해본 결과 미니어처 EPSC 앰플리튜드가 이 세 가지 그룹에서 모두 감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저희 생각은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감소를 하였기 때문에 감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뉴런에서 원 액션 포텐셜을 가했을 때 나오는 EPSC의 앰플리튜드도 확인을 해봤더니 세 가지 그룹에서 모두 확연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캔5가 낙다운된 뉴런에서 뉴로 트랜스미션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스캔5와 NH6는 다이렉트하게 바인딩을 하고 스캔5와 NH6의 인터랙션이 방해가 됐을 때 NH6의 시냅틱 베시클로의 로컬라이제이션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것은 결국 NH6 엑소널 트래피킹에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스킨5 낙다운 뉴런에서는 그래서 결국 시냅틱 베시클이 더 산성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글루타메이트의 업테이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이 연구 결과의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이 이후에 제가 이제 후속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액티비티 디펜던트한 상황에서도 스캔5가 NH6를 조절을 할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케미컬로 LTP를 유도한 액티비티 디펜던트한 상황에서 실제 스캔5가 NH6 로컬라이제이션을 조절하는지 그것을 후속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 결과도 액티비티 디펜던트한 상황에서도 스캔5가 NH6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NH6와 스캔5 단백질이 모두 오티즘과 관련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오티즘에서 발견되는 시냅틱 디스펑션이 결국 이 두 단백질의 인터랙션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올해 1월 달에 PNAS라는 저널에 퍼블리시를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후속 연구는 바로 진행을 하여서 올해 3월 달에 몰레큘러 브레인이라는 저널에 퍼블리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지도해 주신 장성호 교수님께 매우 감사를 드리며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실험실 모든 구성원분들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연구 결과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